그럼 우선 첫 번째 요건인 신규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사님, 신규성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명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이를 문서화하고 특허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명세서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요. 명세서 중에 어떤 특정 섹션에 기재해야만 특허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특정 섹션을 우리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부릅니다. 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선행 기술과 동일하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신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허 독점권이 부여된다면 상당히 부당하겠죠? 예, 신규성이 없다고 해서 특허 거절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성분 A와 성분 B를 병용해서 위험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발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심사관이 선행 문헌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2019년 문헌, 다른 하나는 2017년 문헌입니다. 19년 문헌은 성분 A가 탈모 방지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2017년 문헌은 성분 B가 탈모 방지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신규성을 판단할 때는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문헌 하나를 1대1로 대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 문헌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2019년 문헌은 성분 A만을 기재하고 있죠. 그런데 청구항은 성분 A와 B 두 개가 다 있죠. 따라 성분 A와 성분 A 플러스 B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2017년 문헌에 비해서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선행 기술이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고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 선행 기술은 어떤 것들을 선행 기술이라고 명시하나요? 예, 어떤 것이 선행 기술이고 어떤 것이 선행 기술이 아닌지는 미국 특허법 10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2조의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출원일 전에 일반에게 알려진 기술. 둘째, 출원일 전에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셋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 넷째, 출원인 스스로가 명세서에 이거는 선행 기술이다 라고 인정한 기술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이 선행 기술도 선행 기술이 아닌 것으로 예외 취급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명자가 발명을 논문에 공개를 하고 나서 출원하는 경우 그 논문 공개일부터 출원일까지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선행 기술이 아닌 것으로 예외 취급이 됩니다. 기타 다른 유형의 선행 기술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유형의 예외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명자가 특허 청구항 내용을 논문을 통해 발표를 하거나 인터넷상에 공개했을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경우에 발명 내용이 한국어로 됐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만 이제 공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떤 언어인지 어떤 지역에서인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만 경과하지 않았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새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항상 이 신규성을 잘 보존하도록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특허 출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